네, 앞서 보신 것처럼 1년 전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은 한강 작가의 고향인 광주에도 큰 울림을 남겼죠. 특히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5.18과 광주가 다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지역사회에 남긴 의미와 또 변화는 무엇인지 광주에서 독립서점 소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민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의 서점 이름 소년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이죠. 소년이 온다에서 영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상 소식 듣고 더 기분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날이 떠오르는데요.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강 작가님의 문학은 이 시대의 고통을 마주하고 외면하지 않아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귀감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니 기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문학의 생명력은 굉장히 저는 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단시간에 1년 동안의 어떤 감회라기보다도 계속 한강 작가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 마주하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을 책을 통해서 또 서점을 운영하니까 어떻게 또 오신 독자님들과 함께 이어서 이걸 이어가 볼까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상 이후에 전국적으로 정말 한강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서점을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에서 많이 느끼셨어요? 사실 이제 한강 작가님이 수상하기 전날 저희 서점에서는 책이 딱 한 권이 팔렸었거든요. 그런데 한강 작가님의 이제 수상과 함께 책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특히 이제 한강 작가님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읽고 실제로 뭐 대구나 부산, 울산, 포항, 뭐 수원, 대전 이런 전국 각지에서 이제 광주를 방문하셨는데 이분들이 또 광주에 있는 이제 소년의 설을 비롯한 다양한 동네 책방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해주셨고 또 소년이 온다를 읽고 이제 5.18의 의미들을 되새기기 위해서 5.18 기록관이나 그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함께 도는 그런 여정을 각자 스스로 이렇게 해나갔던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한강 작가가 이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광주를 이해하는데 좀 진입로 같은 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한 적도 있어서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바람대로 그러면 5.18이나 광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다고 보시는 거죠? 광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5.18 민주화운동뿐만이 아니라 뭔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서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그리고 자신들의 잣대로 평가하려는 이 사람들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5.18을 좀 더 깊게 알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계엄 전국에서는 저희 소년의 서에서는 이제 5.18 민주광장 에 나가서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그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모토로 책 읽기 모임도 했었거든요. 네. 다시 이제 5.18 민주화 운동과 또 민주주의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한강 작가의 수상의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 광주시도 책 읽는 도시를 선언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 운영을 했습니다. 혹시 독립서점들도 참여를 했나요? 네, 이번에 독립서점들도 이제 책으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입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년의 서에서도 그 5.18 민주화운동의 광주에서의 최초의 백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에 실제 저자님이 오셔서 강연을 하시기도 했고 그 뜻을 이어가는 그런 많은 독서 활동, 북토크, 저자 강연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독립서점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 지역 서점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정책이 사실은 또 온도차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뭔가 아쉬운 점이나 좀 보완할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쭉 지내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그 광주시에서 이런 독서 문화 정책, 인문 정책이 그 전까지는 뚜렷하게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한강 작가님께서 그 책 읽는 광주,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취지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그 책을 읽기 위해서는 많은 기반들이 필요하죠. 이제 저희처럼 동네 서점 같은 경우도 그 핵심에 있다고 보는데 이제 도서관 정책이라든지 서점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그 뭐 학교라든지 이런 곳들과 그 연계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 독서를 위한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것들 그런 정책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조금은 일회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 독립서점은 단순히 이제 책을 판매하는 공간을 넘어서 지역의 문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년에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광주를 넘어서 전국 각지에서 광주에 이렇게 독립 책방들을 찾아주시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활동했던 녹두서점이 굉장히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 독립서점은 책을 단순히 사고 파는 곳을 넘어서 함께 정보를 나누고 담론을 조성하고 그리고 인문에 대한 이런 철학들과 가치를 확산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서점들이 굉장히 고분분투하고 있고 저 역시도 사실은 어떨 때는 굉장히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굉장히 많은데 오시는 독자님들, 찾아주시는 방문객들 그리고 서점을 사랑해 주시는 광주 시민들과 함께 그 중심에서 함께 그런 자원들을 인문 자원들을 함께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좀 꾸준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이 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좀 이어지고 지역에서 정말 책을 많이 읽는 그런 분위기도 잘 조성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